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그는 자신의 걷기에는 아무런 규칙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한두 번 규칙을 파악했다고 믿은 적도 있었으나 결국 그런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순례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어쩌면 이들이 여행의 다음 단계 아닐까?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진실이고 알지 못하는 것과 계속 함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레이첼 조이스의 소설 해럴드 프라이의 놀라운 순례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 손님은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이라고 하시는 젊은 남자분이신데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신인 시인 특집에 그의 주목할 만한 신인으로 나와주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때 들어보지 못해서 처음 만나는 기분으로 모셨는데요. 얼마 전 첫 시집을 출간을 하신 정영효 시인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뵙지는 않네요. 예, 예전에 녹음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랑은. 네, 예. 네. 김민정 시인님께는 예, 방송은 처음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예. 근데 정영효가 네. 힘드네요. 그쵸. 영효야라고 부를 때는 네, 네. 덜한데 예. 정영효라고 하니까 부모가 공들여서 이름을 적구나. 아, 근데 저는 경상도잖아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나 누나들은 영호라고 불러요. 호? 아, 예, 발음이 힘드니까 영효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 뭐 영오 이렇게 부르고. 그러려면 그렇게 이름 짓지 뭐 영효라고 해. 근데 이름이 알고 보면 뜻이 되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공을 들였다는 게 밑에 영하고 효에 또 동그라미도 그렇고. 그렇죠. 예, 예. 중심을 탁 잡아주게 부모가 지어주신. 네. 큰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오랫동안 효도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나요? 아니, 그래서 맨날 죄책감 느끼고 있어요. 이름 볼 때마다. 그때는 네. 이제 그 김성중 언니랑 나오셨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네네. 그때는 주목받는 신인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첫 시집을 냈단 말이에요. 네네. 어때요? 그 간격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막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겠지만 네네. 네. 근데 그때 주목할 만한 신인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 신인 작가 특집이었는데 여기 PD 하시던 형이 조현호 시인이었는데 조현호가 주목한 거네 그러면. 그렇죠. 조현호의 뭐 인맥을 동원한 뭐 그런 네. 어쨌든 그때였고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그때 여기 처음 스튜디오 와가지고 녹음한 게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가로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뭐 어떤 그때가 신춘문예 막 데뷔하고 예, 나왔었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반팔을 입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5월, 6월 뭐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뜻깊은 자리였죠. 네. 이 자리에서 김성중 누나하고 같이 녹음을 하고 예, 그 큐 사인도 받고 사실은 막 이렇게 대본 같은 것도 처음 보는 거니까 되게 떨리는 자리여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니까. 예, 쉽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네. 문장의 소리 들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 계속 되새기거든요. 그렇죠. 예, 예전에 했었는데 예전에 했었는데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맞게 섭외가 와가지고 네, 기분 좋게
네,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여기. 그때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사실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책을 좀 냈거나 네네, 좀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네, 나오기가 조금 그쵸. 수월하고 예, 예. 아직 검증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네네네네. 책이 없는 사람이 나오기가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왔을 때 헛소리 많이 했죠? 네, 되게 헛소리 많이 하고 그냥 음. 얼떨결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다 여기 오는 게스트들이 다 신인이었거든요. 예, 책이 아무도 없는 신인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아는 작가를 내가 책에서 읽던 작가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만으로도. 예, 신기한 거였고 홍대에서 작가들하고 술을 같이 먹는 거 디프리 그런 자리도 아직 기억에 남고요. 예,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서울신문으로 데뷔를 했고 네, 그 이후에 뭐 서울신문들이 워낙에 지금 출신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올 1월 달에 이제 첫 시집이 나왔어요. 네, 네. 계속 열리는 믿음인데 네. 그 사실은 첫 등단을 하고 나서 묶이는 기간까지가 조금 됐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나이도 영효는 조금 왜 웃어요? 아니요, 나 미안해가지고 괜히 나이를 제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갑자기 어느 날부터가 나이가 어린 애기들이 그쵸. 등단을 좀 네. 많이 했어서 그렇게 네. 늦지 않은 나이임에도 네. 불구하고 꽤 늦은 나이인 것처럼 데뷔가 네. 됐어요. 네, 네. 사실 30 좀 넘겨서 등단을 네, 네, 했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시인으로서 많이 그래도 좀 약간 아주 애기는 아니었으니까 네, 좀 네. 준비를 좀 하기도 했었고 마음에 어쨌든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시인을 꿈꾸기도 했었던 거겠죠.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근데 국문과는 왜? 아 그냥 가다 보니까 국문과를 가게 됐고요. 사실은 조금 시 쓰게 된 계기도 네네. 이런 말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남들보다 시를 빨리 썼다고 뭐 언제 시작했냐가 절대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25살 때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25살이면은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 그럼 국문과는 그냥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점수 맞춰서 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뭐 국어학도 재밌었고 고전문학도 재밌었고 현대문학도 맞다. 그치. 재밌었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재밌었고 어떤 포커싱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은 크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수업도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친구가 시 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주위에 글 쓰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다가 네네. 예, 시 스터디하는 그룹에 갖게 됐다가 충격을 받았죠. 어떤 충격을? 제가 모르던 세상, 그러니까 저는 뭐 교재에 나오는 시, 그 전까지 읽던 시는 정말 유명한 뭐 기영도 정도,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의 시를 다 읽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쓴 시를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차저차 호기심을 가지게 되다가 한 번, 두 번 또 나가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졸업이 된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한참 졸업을 앞두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취업을 할 것인가 시를 쓸 것인가. 뭐 취업은 마음대로 돼? 그러니까 안 되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원래는 전공이 그러니까 국문과를 가긴 했지만 네. 뭐 말하자면 현대문학, 현대시에 대한 관심은 네. 많지 않았었던 그렇죠. 거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작가라는 꿈은 누구나 한 번씩 꾸잖아요. 인문계 다니는 친구들은 되게. 그냥 그 정도였지. 어떻게 작가가 돼야지 이런 꿈을 10대에 계속 지속했던 건 아니었고요. 예. 처음 말하자면 하평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시라는 제목 이렇게 A4에 네. 제목 넣고 막 해서 네. 이렇게 그 시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게 되잖아요. 예, 예. 처음에 정영효 군의 시를 본 그 동료들의 반응이 기억이 나요? 그럼요. 생생하죠. 그러니까 어땠던 것 같아요? 무슨 벌레충 보는 듯한 눈빛 있잖아요. 왜? 너무 못 쓰니까 문장도 안 되고. 벌레는 그래도 좀 독특하고 그런가요? 좀 그래야적인 거지. 근데 어쨌든 너무 제가 민망했죠. 근데 친구들은 배려해 준다고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했었는데 이미 이제 그쪽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잘 썼고 제가 보기에 독서량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세계였어요. 그 제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설명 자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용어도 뭐 많이 알지도 못했으니까 네. 정말 그때 그 분위기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분위기 예, 그런 느낌들 예, 아직도 머릿속에 계속 그게 가끔가다 떠올라요. 시가 안 써질 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썼었지? 그 처음에 어떻게 친구들이 시를 읽어줬지?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그렇구나. 네. 이 시집이 1월에 이제 나왔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2세를 찍었단 말이에요. 네, 네.
정말 아무 출판사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지 않고 시인이 다 산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쵸, 2세를 그쵸. 찍고 네. 사실 그런 첫 시집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는 와중에 어쨌든 계속 독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사했을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잖아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열광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열광하는 언니들이 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독자들이 네. 내 시 어떤 부분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일단은 책을 주위 사람들이 너무 좀 좋게 읽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많이 사시고 입소문은 좀 많이 내주신 것 같아요. 그게 그 덕이 가장 크고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시집이 겨울에 나왔으면 좋겠다. 미안해요. 겨울이잖아 이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마침맞게 떨어졌는데 뭐 꼭 겨울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고 겨울에 나오면 사람들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책 좀 더 읽지 않을까라는 진짜 그런 이유로?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가 네. 어떤 점을 좋아할 거냐고 물어본 이유는 네. 저는 정유현 씨 시집을 다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손에 쥐려고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하고 뭐고 이제 막 그 시인이 손아귀 힘을 막 쥐어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좀 놓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믿음도 그렇고 열린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 친구가 보이기에는 좀 남자답고 크고 막 그렇잖아. 몸도 단단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포기를 할 줄 알고 이제 그런 여유가 나한테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떤 처음에 쓰면서 그러니까 좀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시즌 내기까지 6년이 걸렸는데 2, 3년 때까지는 같이 쓰는 친구들이나 혹은 읽어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헛팀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헛팀. 그러니까 헛팀이 너무 많이 들었고 네가 여기서 버려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문장에 너무 힘준 표가 난다. 그게 이렇게 하모니가 되면은 어색하지 않은데 하모니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시집에 대해서 생각을 할 쯤에 결국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을 일단 빼자. 그리고 일단은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문체라든지 기존에 생각하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데뷔했었을 때의 무렵과 네. 지금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세계가 많이 달라진 그쵸. 것 같아요. 거의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지금 시집에 실리시는 등단하고 한 4년 뒤에 쓰여진 것들이 대다수거든요. 초기에 발표한 것들은 3, 4편?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네. 느낌이 어떤 게 들었냐면 투수로 시작을 했는데 네. 포수의 느낌인 거예요. 그 좋은 비유 같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막 용을 써서 어깨 빠지게 집어던지는 거를 뭔가를 하다가 보니까 주구리 앉아서 이게 참 받아주는 역할이 잘 된 시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말을 전한 적은 없지만 저는 그게 미덕 같거든요. 나름 첫 시집에서 가지기 힘든 미덕. 왜냐하면 첫 시집 때는 많이 던지려고 하거든.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시집이 조금 읽을 때 편안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근데 저는 지금 월요일에 서울에 있는 게 드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전북 부안에 변산 반도에 있는 레지던스가 있어요. 변산 바람꽃 레지던스라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소개해도 되나요? 여기서? 그럼요. 그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레지던스인데요. 외웠나요? 뭘 써서 외웠나요? 아니요. 이제 뭐 그런 하도 그쪽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직업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1년 동안은 직업인데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레지던스 변산 바람꽃이라고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해 있고 변산반도 바다가 보이는 건물에 작가들 창작 공간을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거기 원래 운영하시던 분하고 주위에 문인 선생님들 특히 안도현 선생님이나 백감 작가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라북도 지역에는 창작 공간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미술 레지던스는 있는데 미술은 있어요. 미술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작가 레지던스는 이제 문인을 위한 레지던스가 없어가지고 레지던스를 만들자 작년 9월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올해 3월에 정식으로 개소를 했거든요. 지금
지금 그곳에 가 있는 작가들은 어떤 분들이 좀 계세요? 예, 지금 현재 계신 분은요. 소설 쓰는 천명관 선생님 계시고요. 예, 박현욱 선생님 계시고 시 쓰는 신두호 시인 이렇게 젊은. 예.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쪽 레지던스는 예비 작가들에게도 뭐 그 문을 개방해 가지고 예비 작가도 2명이 있거든요. 근데 예비 작가가 와 가지고 실제 작가하고 같이 글을 보고 합평도 하고. 예비 작가라 하면 습작생. 네, 예, 습작생을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글을 배우거나 하는. 예. 그런 친구가 5명이 지금 있고요. 큰 규모는 아닌데 아담하게 해 가지고 밥도 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밥 먹을 때 얼굴 보면서 소소한 얘기도 나누고. 그럼 정영일 씨가 거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직함은 사무국장인데요. 실제로 사무국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무. 그렇죠. 간사 뭐 이런 거죠. 저는 네.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주무라고 네. 생각해요. 어쨌든 같이 뭐 산책도 하고요. 그러니까 5명이니까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들 얘기하면 또 제가 듣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뭐 같이 뭐 어디 불금을 보내자 하면은 읍내 가서 같이 맥주도 마시고. 연애는 하지 마세요. 네. 애기들 데리고. 지금 다 남자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발 부탁인데 여자 작가분들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자끼리 다 밥 먹고 있거든요. 습작생들도 다 남자예요. 네, 남자라서 지금 막 다들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밥 먹는 날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되게 독특한 스타일의 창작촌이네요. 네, 그렇죠. 기존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건물 자체가 기존에 펜션으로 운영하던 곳이어서 오시면 다 목재 건물 해가 복층 구조라서 다른 건 몰라도 건물과 식사는 네, 정말 자랑을 하고 싶은 레지던스입니다. 영효 씨가 잘 운영을 조금 잘해서 그게 좀 커져서 여자분들도 많이 갈 수 있게끔 너무 남자 냄새를 풍기지 말고. 그렇죠. 상반기에는 거의 다 남자분들이라서 아무도 힘이 안 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를 쓰면서 그런 공간에서 또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시도 좀 변화가 앞으로 좀 생길까요? 그곳에서 주로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지 잘 써지는 성격이거든요. 거기 있으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을 것 같은데 이제. 작가들이 뭐 기분 좋게 스트레스 많이 주셔가지고 덕분에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좀 너무 조용해요. 낮에는 식사 때만 거의 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파도 소리밖에 안 들려요. 좋네, 부럽네요. 근데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우니까. 그럴 시기가 평생에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배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있는 동안은 그걸 즐기라고. 근데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니까 가끔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나?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K-팝 스테이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고. 전 정승환 응원했는데. 나도. 이번 시집이 사실 두껍지 않아요. 저는 이 얇은 시집을 참 좋아하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그래도 시인의 음성으로 그렇게 뭐 잘하는 낭독은 아니더라고. 그렇죠. 낭독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진심으로 이게 좀 마이크도 상태가 좋으니까 한 편을 좀 읽어주세요. 어떤 제목이 어떤 시인지. 책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걸 읽어드리려고 어떤 시를 읽을지 미리 대본에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냥 그때 딱 떠오르는 시 읽자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려고 기분과 눈빛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란 어려운 일이다. 태어났으면 좋을 사람과 사귀면 건강해지고 가지 못한 나라의 소식을 듣는 게 오히려 경험적이다. 5분을 먼저 걱정할 때마다 5분간만 해야 하는 생각. 우연히 마주쳤는데도 마주치지 않더라도 생기는 일.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곳에서 멈춰야 할 순간이 생긴다. 하나쯤 붙잡고 싶은 의지라는 것. 졸음이 묶인 개의 꼬리를 풀어주고 정오에 들리는 종소리가 누군가를 신실하게 만들듯 가까이 할수록 멀리서 진실이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며 떨어진 과거를 찾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란 쉽지 않다. 유일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처럼 다만 당장을 불러보면서 이제부터 끝으로 밀려나는 세계를 믿고 문을 잠근 채 누워있는 너를 친구로 여기고 꿈을 가진 자의 속물을 감춰주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나에 대해서만 말하는
네. 시집이 나오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다 읽어본 적 있어요? 아, 한 번도 없고요. 음. 그게 저는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괜히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고 들떠 있는 것도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그냥 덮어두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책장에 꽂힌 제 시집 볼 때마다 그냥 펼쳐보진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맨 먼저 첫 페이지 펼쳐보다가 망설여져서 그냥 닫기도 하고 1, 2년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안 봤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저는 왜냐하면 네. 너무 두껍고 길어가지고 네. 내 시가 그쵸.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영여 씨는 처음부터 아무튼 욕심을 많이 버리면서 네네. 많이 버리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시집은 또 다른 기대가 드는데 네네. 아마 공간이 뭐 원래 부산 남해에서 자라가지고 네네. 서울에 저 동대 근처에 있다가 네네. 느닷없이 또 변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시가 또 이렇게 많은 변화가 또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드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 참 이거는 내가 말하기 싫어요. 네. 이 계획 말하라는 건 근데 하래 이거를 꼭.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네. 몇 안 되는 또 우리 영효 씨의 또 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꼭 들으셔야 되는데 몇 안 네, 되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첫 시집 나왔으니까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떤 시를 또 새롭게 쓸까? 어떤 생각을 새롭게 할까라고 한참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 네, 네. 그 고민들을 천천히 조금 이어가가지고 조금 더 지금까지 그려봤듯이 호흡을 좀 길게 잡고 차분하게 글 열심히 쓰겠습니다. 혹시 뭐 지나치다가 제 이름을 목격하시면은 기분 좋게 한번 읽어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누군가 문단에서 시단에서 네. 가장 잘생긴 남자로 막 꼽고 그러길래 얼굴 되게 화났을 것 같은데요. 아니. 김민정 씨께서는 막 되게 제가- 반론을 제기하셨을 아니요,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마지막으로 야한 네. 얘기긴 하지만 네, 네. 영희 얼굴은 별로인데 젖이 좋아 이렇게 말했다가 약간 분위기가 웃자고 한 거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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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저는 몸이 좋잖아요. 네, 네, 네. 그 얘기 했는데 젖이 네.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저 미친 누구누구 됐었어요. 누나 씨 중에 그게 들어가는 시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네, 네. 네. 아무튼 훈남으로 문단의 훈남으로 좋은 감사합니다. 시로 또 감사합니다. 자주 보여주시고 변산에서 또 작가들 관리도 잘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방의 꿈단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밴드 그네와 꽃의 리더 박근혜 님이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음악에 문외한이어서 호들갑스럽게 많이 좀 여쭤봤었는데 네. 제가 또 오늘 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네. 지난주에는 앨범을 받았는데 네. 이번 주엔 또 책을 받았어요. 네. 아니 재주가 이렇게 많으시다니. 길은 끝을 보여주지 않아. 네. 그네 지음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인데 네. 이 책은 언제 나온 거? 책 4월 1일 날 나왔어요. 아 그럼 음반보다 먼저 나왔네. 네네. 제가 어쩜 이렇게 모를까요? 죄송해요. 제가 책이랑 앨범이랑 날짜를 엇비슷하게 맞추려고 아. 좀 애를 썼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책은 지금 뭐 아주 얇지도 않고 네. 느낌에 또 표지 또 좋아하시는 코끼리가 네. 있고 네. 노래하는 여자의 여행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은 것으로 보아 네. 여행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봤는데 인도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인도 맞아요. 여행 아 맞아요. 이야기입니다. 네, 표지 어딘가에 인도는 앞부분엔 없는데 네. 뒤에는 있네요. 그녀가 들려주는 인도 여행 이야기. 네. 이 책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책도 내시게 되신 건지. 제가 탁피디의 여행수다라는 네. 그 여행담을 얘기하는 팟캐스트에 아, 출연했었어요. 네네. 인도 편으로 출연했었는데 네. 공연도 하고 아마 출판사 쪽에서 그 팟캐스트를 들으셨나 봐요. 아.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책으로 한번 써보시지 않겠냐고. 아. 그래서 쓰게 됐죠. 분량이 그래도 네. 꽤 돼요. 네.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쓴 것 같아요.
사진은요? 직접 다 찍으신 걸로? 제가 찍은 게 대부분이긴 한데 출판사에 조금 다른 사진도 이미지에 아. 맞게 넣은 게 있고요. 그 보통은 뭐 나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자기 양력이라고 하죠. 네. 자기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네. 그네와 꽃의 보컬, 긴 머리를 묶지 않는 사람, 진한 눈화장만큼 마음이 짙게 여린 사람, 술 취하듯 노래하는 게 꽤나 즐거운 사람, 사람 앞에서 멍청이가 되는 사람, 눈물이 많아 주책스러운 사람, 가슴 한편에 쓸쓸한 주머니가 달린 사람, 동물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 야, 되게 여자시네요. 네, 진짜 오늘도 긴 머리를 묶지 않으셨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짙은 눈화장은 아니시고 워낙에 이목구비가 또렷하셔서 근데 동물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코끼리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세요? 제가 혼자 사는 집에는 안 키우고요. 네네. 어머니가 강아지 3마리 키우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뭐 책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하고요. 네. 일단은 노래하는 사람, 노래한 지 그래도 꽤 오래 네. 되고 앨범을 3장이나 낸 사람.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하셨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트였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복식 호흡을 하듯이 네.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으로는. 네. 그러면 언제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가수 해야지? 저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네. 제가 그런 꿈을 꾸지 않고 사는 게 되게 행복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애지간히 잘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서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언제 처음 이렇게 가수, 노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은 가수가 꿈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꿈은 뭐 아니, 그런 꿈 같은 게 네. 되게 막 뭐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아, 근데 전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음. 커리어우먼 되고 싶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 네. 지금도 흰 셔츠나 뭐 이렇게 정장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네. 근데 뭐 어머니 얘기로는 3살 때부터 나가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동네 아주머니들이 마루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화투 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아니면 뭐 네, 네. 나무를 다듬으신다거나 그러면 거기 가서 막 혜은이 선생님 노래를 막 하고 혜은이. 네,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게 3살 때라고. 제3한강교 네, 네, 이런 거. 제3한강교가 처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게 애기들이 네. 따라 부르기 저도 불렀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귀에 콱 박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애기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면 막 동네 아줌마들이 귀여우니까 막 과자도 주고 빵도 사주고 막 그럼 그걸 신나게 들고 집에 와서 오빠랑 나눠 먹고 아. 그랬다고 하는데 음. 그러고서 이제 뭐 학교 중학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도 계속 앞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요. 뭐 수련회 가서 또 나가서 이선희 씨 노래 많이 하고 무대에 대한 공포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게.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도 원래 네. 눈을 마주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타고난 게 좀 있으신 거구나. 부모님 노래 다 잘하시거든요. 아. 아빠 원래 가수 하시려고 했었. 아, 그러면 노래 해야죠. 그래서 뭐 그렇게 했지만 저는 가수 돼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노래하는 게 그냥 행복하고 즐거웠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항상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순간 뭘 하고 있더라고요. 아. 책도 언젠가 꼭 써야지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기한 느낌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네. 또 뭐 해야지 하는 일이 있어요? 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아. 해야지 이런 생각. 그거 하셔서 또 나오시겠네요. 벌써 책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또 보고 있어요. 아, 그게 훈련을 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네네.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태초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그 구절에 완전 꽂혀가지고 네. 저 그 말에 공감하거든요. 아. 지금은 너무 소음이 많아서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건데 아. 그 애쓰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저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 대화 안 되거든요. 아, 들릴 수 있겠다. 나도 네. 노력을 좀 해봐야겠다. 그 첫 앨범이 네, 이번 앨범이 이제 2015년 4월 이제 7일 날 나온 건데 첫 앨범이 2012년에 네, 나왔는데 네, 그 전에도 뮤지션으로 활동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앨범을 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전에도 혼자
활동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저 잠깐 다른 밴드 했었고요. 네네. 네, 근데 그 밴드하고는 앨범이 나오진 않아서 뭐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제가 원래 블루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재즈도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서 블루스, 재즈 이런 음악으로 처음에 노래를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게스트로 가서 노래 블루스 하고 그냥 간간히 그러고 저는 주로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얼마나 그 업을 지금 레슨한 지 13년 차거든요. 지금도 하시긴 하세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13년이요? 네. 많이 배출하셨겠다. 네, 많아요, 제자들이. 아, 13년이면 네. 아, 그렇구나. 그 돈벌이가 돼요, 그게? 이런 질문 죄송하지만. 네, 뭐 방세 내고 작업실비 내고 그 정도 되는. 네. 그걸 안 하면 음악 못 할걸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트레이너한테 보컬 트레이너한테 노래를 배우고 온 친구들에 대해서 네. 너 기교가 승해라는 평을 막 어줍게 하는 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기교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애들이 습득해가는 거는 그런 게 확실히 빠른가요? 네. 아이들이 이미 선생님한테 기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기교를 가지고 와요. 아, 어설프게. 그게 원래부터 네. 갖고 온 애들이 네. 있는 건데 네, 이제. 이제 그거를 저는 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아. 아예 기본으로 가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가져가기 시작하면 진짜 노래를 못 하거든요. 아, 이 지점은 되게 얘기가 돼야 될 지점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 가서 잘못 배워왔다고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이렇게 빼주려고 하시는 건데 네. 오해가 그쵸? 네. 그런 게 양산이 되는 건데 앞으로 하실 일을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네. 진짜 하실 것만 같이로 이렇게 지키지 않을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은 고집이 좀 있는데 네. 음악 안 하시고 네. 노래 안 하시고 네. 그럼 평소엔 뭐 하세요? 평소에 여러 가지 하죠. 술도 먹고. 네. 근데 지금 저는 복장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스타일리시 하신데 다 뭔가 간의 수공업적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사입고 한 게 아니라 네. 내 손을 거친 내 네. 손의 바느질에 의한 네. 이런 느낌이 그냥 저한테는 나요. 네. 지금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아랫도리 부분에 입으신 이 옷도 네. 이게 일반에서 그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네. 아랫도리예요. 네. 바지인데 치마 같고 네. 이 문양들 컬러들은 정말 꽃 같아요. 네. 저절로 만들어낸 색깔들 보통 취미가 뭐세요? 저 액세서리 만드는 거요. 저 약간 맞췄죠. 네. 지금 되게 분위기 액세서리 어떻게 해? 제가 인도 여행을 3개월 갔을 때 네.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간 거잖아요. 저 적금 깨고 갔거든요. 그 인도를 처음에 언제 가신 거예요? 2010년에요. 2010년. 네. 네. 근데 과감하게 다 놓고 간 거라서 갔다 오면은 바로 학원을 다시 또 간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에서 막 인도 옷들 그리고 태국도 한 달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많이 사고 거기서 배우고 막 그랬어요. 만드는 거를 네네. 액세서리를. 그래서 거기서 직접 배우셨어요. 네. 거기 그 많이들 모여서 막 만들고 그러거든요. 네, 그쪽 네. 지방 분들은 네, 이렇게 네. 앉아서 뭔가 네, 손으로 네. 하시죠. 네. 그래서 다녀와서 홍대 길에 주차장 가운데 앉아가지고 다 팔았어요. 직접 다 만드셔서. 네.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때 너무 까맣게 타가지고 외국인인 줄 알고 네. 되게 잘 팔려가지고 지금 손목에 차신 것도 너무 예뻐요. 네. 제가 목걸이도 그렇고 제가 만든 네. 지금 근데 저는 또 이 팔찌 꽂혀가지고 네.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네. 솜씨가 되게 손재주가 또 바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죠?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거는. 네. 너무 한국스럽진 않아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구나. 또 손재주가 또 이렇게 그 인도에서 그런 걸 또 배워가지고 네. 이제 하실 정도인데 혹시 이 책 안에서 네. 요 부분은 좀 내 목소리로 읽어서 네.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네. 읽어볼게요. 네. 제목도. 네. 길어도 괜찮아요. 네. 사랑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상처를 안고 살지 않는 게 현명한 일이다. 이별 뒤에 가슴앓이 중이거나 나를 들여다볼 수 없거나 과거의 상처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이라고. 길을 나설 때라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지 말고 배낭 안에 무거운 옷까지도 챙기지 말고 그저 떠날 때라고 말이다.
다 읽으셨어요? 네. 한 부분만 또 골라서 또 읽어주세요. 너무 좋은데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야지 하는데 끝났어요. 그럴까요? 네, 글쓰기에 대한 네. 두려움이 많이 없으시죠? 네. 그냥 쓰면 되지 네. 이런 생각 있으시죠? 네. 그게 되게 느껴져서 노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책처럼 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네. 이건 에필로그 부분인데요. 네네. 네. 길어도 괜찮아요. 목소리가 너무 네. 좋으셔서. 어릴 적 수영을 할 줄 몰랐던 나에게 물이란 공포의 대상이었다. 마치 발을 담그면 무서운 손이 훅 하고 튀어나와 내 다리를 잡아당길 것 같았다. 하지만 수영을 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바다를 침대 삼아 누워있으면 달빛은 길을 안내한다. 잔잔한 바람은 나를 이끈다. 지그시 눈을 감으면 꿈결에 젖는다. 차갑게 느껴졌던 물의 온도는 어느새 따뜻하게 몸을 감싸 안는다. 그 느낌이 너무도 편안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둥실 떠다니는 나.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마이크를 잡은 손은 덜덜 떨려서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노래 역시 긴장한 탓에 어설펐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펑펑 울어버린 시간이 기억난다. 그때 나는 너무 잘하고 싶어 했다. 그 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깜냥도 안 되면서 그저 잘하고 싶었던 거다. 지금의 나는 무대 위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 실수 없이 잘해야지 라는 각오 따위는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눈빛을 바라본다. 금방이라도 똑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맺혀있는 눈을 보면 오히려 난 살며시 미소 짓는다. 함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행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인도를 향할 때 나는 태어난 듯했지만 두려웠다. 낯선 공간과 낯선 사람들이 주는 시선. 하지만 석 달간의 여행을 통해 내 여린 가슴에는 한떨기 꽃이 피었다. 오랜 시간 나를 누르고 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만나 한결 가벼워진 나를 보았고 낯설기만 했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온기를 느꼈다. 떠나본 사람만이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값진 선물을 받은 것이다. 물론 여전히 나는 때때로 아파하고 지쳐 숨어있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도망가지 않는다.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힘이 좀 빠지다가도 좋은 사람들의 응원에 다시 눈에 힘을 준다. 그리곤 가슴속 꽃이 시들어갈 때쯤 또 길을 나선다. 인도를 갈 때와는 다르게 떠나는 나는 씩씩함으로 무장되어 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도 많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가고 싶은 곳을 뚫어져라 본다. 다녀온 뒤에는 신나게 형광펜으로 색칠도 하고 싶다. 많은 곳을 칠할 수 없어도 괜찮다. 때가 되어 나를 부르는 곳에 자연스럽게 닿아 있기를 바란다. 길은 끝도 답도 보여주지 않지만 나는 걸어갈 것이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상상한다. 두 손 모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책 장사는 아니지만 길은 끝을 보여주지 않아라는 책들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무엇보다 노래를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새 앨범이 이제 나왔으니 이제 활동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 어디 가면 좀 라이브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홍대에 많은 클럽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에 무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클럽 타라든가 이름을 얘기하자면 네네. 에반스 라운지던가 네스트나다 빵 뭐 아주 많아요. 네네. 근데 정보를 받아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은 사실 지금은 페이스북이에요. 밴드를 이제 이름을 아시면 네네. 예, 페이스북으로 그 밴드에 좋아요 누르면 네, 좋아요 누르면 이제 정보가 뜨죠. 네네네. 언제 공연한다고. 그럼 혹시 네. 단독 공연도 준비가 지금? 네, 6월 13일 토요일에요. 네. 클럽 타에서 지금 단독 공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앨범에 있는 노래들 뭐 예전 것까지 네. 해서 많이 네. 들려주시겠네요. 네네. 일단은 뭐 페이스북도 들어가서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음악도 찾아야 될 것 같고 책도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액세서리도 좀 찾고 네. 그 2주 동안 네. 저와 함께 수다를 또 함께 즐겨주셔서 네. 또 책도 읽어주시고 노래도 또 들려주시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라이브 무대 때 네. 제가 물어 꼭 네. 가서 앞에서 박수 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뵐게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 수 있는 처음이란 애초에 없다. 우린 영원히 처음을 산다. 그 처음을 배반하고 다음 처음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믿는 순간, 이 섣부른 오만은 자신에게 가장 귀중했던 처음을 잊게 만들고 끝내 우리를 삶의 마지막 재앙 앞에 직면케 한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의 책은 매일같이 명심보감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